자,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윤정두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 있으니까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동영상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오늘 좀 많이 어려운 그 흐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음, 주도주 주도주의 기준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산주의 기준의 흐름과 그리고 태양광의 흐름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차 전지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세를 가지고 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지수가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200포인트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진짜 윤정도 이야기처럼 대형주에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기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저라면 LG에너지솔루션, 저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라면 삼성 SDI, 저라면 네이버 카카오, 저라면 셀트리온 이런 쪽은 주력주로 넣지 않습니다. 도저히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엊그저께 야간 무방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되신 그 독립하신 고객분께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젊어요. 그분께서 이제 약간의 우물한 개구리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다가 에이 뭐 어쩔 수 없다 가르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뭐냐면 2차 전지에 완전히 흠뻑 빠져 계세요. 그냥 2차 전지에 대한 스토리를 제대로 또 이해를 하시고서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 예상외로 또 굉장히 좀 공부가 좀 덜 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찌됐건 테슬라 쪽에서 수익을 무지하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십억의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금 내고 나서 이제 미국장이 조금 이제 휘청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사셨는데 최근에 사신 거예요. 최근에 바닥에 사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가총액 1조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중에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 종목.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그 종목을 15억을 사셨더라고요. 펀더멘탈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그렇게 크진 아주 긍정적인 그 흐름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오늘의 내용은 원고 내용에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모 케미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내일장 공략주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화요일장 공략주 기준에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SM,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 또 SM의 흐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차분하게 보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실. 예? 이 좋은 장이란 말씀을 차마 지금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기준에. 왜 그러냐면은 이 좋은 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윤정두가 이 좋은 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좋은 장. 어떤 거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서 그렇게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 근데 오늘은 완전히 뭐 꽝이었죠. 오늘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앞전에 뭐 8월 초순 뭐 이럴 때에 또 7월 이럴 때에 뭐 사료주들이라든가 LNG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짜리에서 뺑뺑이 돌려서 거래대금만 형성되는 종목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조금 이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못 듣는 내용. 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양이 끝내줍니다는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부터 해서 별의별 진짜 아주 전문가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남이 분석해 놓은 거 겉핥기로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또 혹은 여러분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딴에는 정규적 교육, 주식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 그런 기관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내가 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검증도 안 된 자료들을 가지고 뭔가 대단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착하게 빠져 계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즉 금양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9월 5일부터 해서 금양을 아주 공격적으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위험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금양이 7월 25일, 26일 날 상한가 갔을 때 그때 나온 이슈가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 그런데 뭐 좋아, 그 오케이. 그리고 그때가 이제 6,2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9월 5일 날 다시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될 때 그때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공시가 하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공정 공시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자기들이 자기네 좋다, 대박이다. 또 회사 관리자가 나와서 뭐 이사급 뭐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회사 성장성 끝내줍니다. 믿어주세요. 뭐 그럼 자료도 갖고 나왔겠죠. 근데 주가가 변동이 나올 만큼의 어떤 큰 뭐 수주 공시라든가 이런 거는 의무 공시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그것도 벌점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퇴출까지도 돼요. 그런데 금양은 단 한 차례도 의무 공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주가는 300% 이상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의무 공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수익 났다고 저도 올려놔놓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객관성을 가져가야만 고점에서 밀릴 때 또 늦었다 싶을 때에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맹신을 하게 돼요. 유튜브에 리플 달린 거 중에 뭐 금양을 뭐라고 좀 해놨더니 욕이 달렸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시지만은 몇몇 분들께서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공부하고 와서 짓거려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모든 주식이라는 건 수급의 논리입니다. 수급의 논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메이저가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급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수급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세일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구나. 회사 좋다고 뭐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하는데 공정 공시는 단 한 개도 없구나. 그러니까 공시를 뒤져보면 그냥 전환사채 4,000원짜리 물량 800만 주, 지금 누적적으로 800만 주. 7월 25일, 26일 날 주식수가 5천만 주가 안 돼요. 4,970만 주입니다. 그게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뭐 홈페이지 갔더니 혹은 보도자료 봤더니 대박이더라 이게 아니고. 두 번째 기준은 19일 그 변동성이 크게 나온 장중 뭐 21%까지 밀려 내려간 그 흐름 속에서 주식수를 봤냐고요. 5,800만 주입니다. 830만 주가 증가했어요. 830만 주 전환 물량 4,000원대 증가했던 말은 어디 가서도 단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줄걸요. 그래 놓고 뭐 끝내줍니다 얘기는 하겠죠. 그러면 우린 뭐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 그 누가 인정해 주냐고. 어디 가서 검증받아 왔냐고. 그것에 대한 성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가격 경쟁력, 실용성, 실효성 이런 거 어디서 검증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자는 거지. 못 받아지니까 얘 나쁜 정보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전문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금양 무조건 사세요. 바이오주 무조건 사세요. 진짜 정신 나간 애들. 두 번째는 아유 이거 뭐 금양 이거 뭐 펀드멘탈로 안 되니까 사지 마세요. 그러면 무조건 사라는 친구는 펀드멘탈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조건 이거 300% 났죠, 400% 났죠, 대박 났죠. 우리는 누적 수익 500% 났습니다. 그래놓고 어디서 가짜 계좌를 보여주든 말도 안 되는 계좌를 꺼내놔요. 두 번째, 무조건 사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도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기술적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왜 매매를 못하게 합니까? 윤정도는요? 방금처럼 펀드멘탈적인 부분이나 전환 물량 이런 거, 그 부분 완벽하게 위험고지 해드리면서 편입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드리죠.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금양을 공식적으로 매수는 안 했어요. 우리가 정리한 거는 2만 원대, 2만 600원.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때 17,000원대. 그리고 또 꼬꾸라질 때 전량 차익 실현. 월요일에도 18,400원에서 반등 나올 때 따라붙을까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따라붙지 않았고 무너져 내렸고. 그럼 우리는 뭐 100% 백전백승이냐? 아니죠. 우리도 2차 전지 기준에 특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성일하이텍, 또 세비캠 같은 경우 비중이 다른 그 2차 전지보다는 절반 비중을 설정해 드렸지만은 세비캠,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초전박살. 근데 그들에 대해서 고점 대비 밀렸다고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방송 원고도 에코프로를 가져갔고,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내려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판단 능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서 수익 기준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판단을 했는데 제 판단이 무조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명분이 생기고 근거가 나온다면은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 손실이더라도 전량 정리하는 게 옳죠.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추이 보시죠. 라고 한다면 무리수 두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 또 신규 편입, 추가 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막연히 가져간다라든가 막연히 낙폭과대라든가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전략에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래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변동성 종목은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부분에는 주력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최소 2, 3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VVIP방으로 오세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존부터 원래 이게 이제 2,500포인트 넘겼을 때의 원금 회복 이벤트였어요. 근데 다시 이탈이 돼서 이 가격 자체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노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10% 할인 이벤트를 적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이제 조금 가격이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기둥 마스터방. 근데 이제 불기둥 마스터방은 변동성 위주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돼요. 노란톡방에 이제 매수매도 사인 잡아드리고. 그래서 가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세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불기둥 마스터방에 지금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좀 규모까지 다 오픈해 뭐 상관없죠. 누구신지 모르니까 뭐 10억, 20억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권해드리는 게 VVIP 방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포트 구성하고 완벽하게 수익 범위를 또 손익 범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옳지, 그냥 여기가 월등히 싸잖아 똑같지 않겠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십시오. 자, 교육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들은 이제 방송 내용들 보시고 중요한 것만 캐치를 잡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오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료와 차이는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세요. 이런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벌써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또 과금을 하시고 이제 힘드시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움직이시겠다고 벌써 과금을 하셨네. 띵동땡 소리가
그 법인 통장 입금되면은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아까 이제 초저녁에 전화 주신 분께서 아마 입금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들 생각하실 때, 야, 오픈되는 종목 따로 있고, 그리고 방안에 매매 종목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착각을 하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숨겨진 종목 주겠다고. 제2의 뭐 금양 잡아들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을 여기다 오픈해 놓겠죠. 윤 정도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픈해 드리면 잘 보십시오. SN 같은 경우가 주식수가 2,380만 주예요. 얘가 9,700만 주입니다. 얘가 1억 9,100만 주예요. 얘가 7,700만 주고요. 얘가 2억 1,300만 주입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43조고요. 얘가 시가총액이 14조 원에 달해요. 얘가 10조 원에 달합니다. 얘가 5조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2조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얼마요? 7만 3천 원 곱하기 2,400만 주 정도 기준이니까 2조? 2조 정도 되나요? 하여간에. 그럼 많은 분들이 야, 시장에 대한 자신도 없고 종목에 대한 자신도 없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종목 줘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보다 또 대형주 한다고 멋부리려고 하나 보다. 아니야.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다시금 볼까요? 다시금 밑에 있으려나? 하나솔루션의 지금 누적 수익 범위들 7월 18일 이후에 81%예요.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온. 포스코케미컬 7월 28일 날 19% 강세 이후에 추가 강세 60%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얘 5천만 주짜리죠. 얘 4조까지 넘겼어요. 그런 종목의 이 변동률이 여러분들 종목 계좌 검사해볼까요? 뭐 700억짜리, 1000억짜리, 1700억짜리, 2000억짜리, 3000억짜리 그거에서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데모처럼 시가총액 뭐 1000억 수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박살이 나 있는데 그거 정리를 못하시고 또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 계좌 검사 해볼까요? 농담이 아니라. 응?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주식수가 몇 주에 1억 900만 주입니다. 얘가 3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럼 얼마야? 그렇죠. 3조 5천억 이상까지. 그런 종목의 등락률이에요. 결코 이들이 못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이것도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저는 농담이 아니라 그분이 제일 안타깝다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9월 8일 날 가입하신다고 이제 결제 다 하시고 안타깝게 당일날 이탈이 되신 분. 제가 기준이었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묶어버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전량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이닉스 기준, LG화 기준, 현대차 기준을 지금장이라면 1대1대1 비중으로 편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범위이고요. 추가적으로 태양광, 방산, 2차전지에서 분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쪽의 기준에서부터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2차전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이 돼 있을 거예요. 뭐 하루 이틀 3일 만에 1년 VVIP 방 회원가입비는 벌써 몇 번을 뽑고 나왔을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9월 5일부터 해서 2차전지가 지난주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시세 나왔죠.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밀리긴 했지만 종가 대비 덜 밀렸고 변동성은 중간중간 일부 있었고 방산이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8월 말 종가 대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좀 더 밀렸습니다. 그들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계좌의 손익률은 월등하다라는 거죠. 시장 지수 하락률 대비해서는. 그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카카오가 있는데 네이버를 왜 갖고 가세요? 뭐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뭐 폄하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네이버에서 큰 수익을 냈어요. 조금 일찍 팔긴 했지만 큰 수익을 냈고 또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을 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수익을 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는 LG화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강세 부분을 절대 마다하지 않아요. 행복해하죠. 그렇지만은 주력주라는 거는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잘 잡아가야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 월요일날 좀 공포감을 가진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승률 상위 종목 저기서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축하드리죠, 뭐 축하드리죠.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의 방 안에 유료 회원이 몇 명인지, 무료 회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무료 방이 5개에 그리고 뭐 플러 친구 방이 2만 명이 있고 전부 합치면 몇천 명이 아니라 진짜 몇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10,000명이라고 해도 100만 원씩 하면 100억입니다. 10,000명 100만 원 들어가면 100억이에요. 이 종목군들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다라는 거죠. 청담글로벌 21% 오르고 시가총액 2천억이 채 안 돼요. 제주은행 2,600억인가요? 17% 오르고 멀쩡하죠. 은행주인데 응?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래대금이 일부 터져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쪽은 관여도가 메이저들의 관여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뭐 매집이나 이런 쪽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탄력적인 변동이 나온 종목 자체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집니다. 응? 추세 매매 기준을 한다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먹을 게 없고 거래대금이 없으면 먹을 게 없고 여기서 이 그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7% 움직이고 아마 1,400억, 1,600억 하나요? 3,400만 주짜리입니다. 한 1,400억 정도 하겠네요. 얘가 뭐 2,600억, 2,700억. 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가 한 5, 6천억 하나요? 응? 상한가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청담글로벌이 2천억이 채 안 돼. 우리 그 VVIP 회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얘네들의 외국인 기관의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의 관여도가 10%가 안 나옵니다. 대략 한 6, 7% 나옵니다. 전체 거래량의 외국인 기관 관여도 거래량이 6, 7%.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7월 28일 날 900만 주 터졌거든요. 900만 주. 그러면서 20% 올라옵니다. 900만 주 터지면서 시가총액 7조에서부터 8조 원대까지 올라와요. 근데 900만 주 때 터지는데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거의 400만 주 가까운 수준이 돼요. 30% 이상의 관여도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매집의 범위가 형성되고 메이저가 매수한 그런 흐름이 정상적인 수급 매집 그리고 추세 그리고 시세 나머지 소형주들은 왜 올랐는지를 모르죠. 뉴스에 나와 있지. 보도자료는 나와 있죠. 보도자료는 나와 있는데 공시가 되지도 않은 내용이고 누가 샀는지조차도 몰라. 오히려 금양 같은 경우는 500만 주 이상을 떠넘겼어. 근데도 위로 잘 움직였어. 왜? 위로 들어올려서 따라붙으면 때리고 위로 들어올려서 따라붙으면 때리고 밀릴 것 같으면 밑에 방어 막 딱 쳐주고 월요일의 조정이 그게 정점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조정이냐 아니면 여기서 크게 한번 뭐 속된 표현으로 흔들어줬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방어 막 쳐주고 들어올릴 기준의 흐름이 될 것이냐 뭐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시가총액 4조까지 올라간 종목에서 2% 1%죠. 우습죠? 그럼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요 수익 범위에서도 당일에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우리 피존 선생님이 뭐 솔직히 지금 안 듣고 계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피존 선생님이 자산 규모가 크신데 불기둥방에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저기 뭐야 그 박승재 TV 다른
전문가한테 또 먼저 들어가 계셨는데 뭐 많이 물려있다요. 7, 80%가 다 물렸다. 그러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의 비중을 채우시고 가져가세요. 안전적으로 수익을 내시고 기회를 모색하십시오. 기회를 모색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가총액, 지금의 거래대금 시장 6조 원, 7조 원 거래대금이 아닌 작년, 재작년처럼 20조 원 거래대금이 터질 때, 그럴 때 대형주가 15%, 20%씩 오를 때, 또 9월 달에 2차 전지 조 단위의 시가총액 조 단위의 종목군들이 진짜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터질 때, 7월 말 8월 초에 태양광 방산 이런 쪽에서 시가총액 뭐 4조, 5조, 6조짜리, 10조짜리가 진짜 막 하루에 10%, 15%, 20% 오를 때, 그럴 때의 기회를 잡아내시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소형주 잡주에 막 분산돼 있으신 게 아니라. 금양이요? 9월 5일 날 얼마 올랐어요? 9월 5일 날 12%. 11.9니까 12%. 9월 6일 날 얼마 올랐습니까? 19%. 9월 7일 날 13%. 9월 8일 날 26%. 그게 2만 1,000원대, 21,250원 찍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거기서 전량차익 실현. 예? 그 이전에 7월 때부터 들어갔던 것도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13일 날 16,000원이 깨져요. 우리는 26,600원의 차익 실현인데 16,000원이 깨졌다가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14일 날 10% 움직이고 15일 날 얼마요? 13% 움직이고 16일 날 약보합. 19일 날 21% 폭락, 16,000원 수준까지 밀렸다가 살짝 돌렸죠. 우리는요, 14일 날 들어가서 15일 날 또 전량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이 금양이나 또 성일하이텍의 변동성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야, 성일하이텍 지난번처럼 샀으면은 자동차 한 대 뽑았을 텐데, 승용차 한 대 값 들어왔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낭패를 보신다니까요. 내가 매매가 내 본업이 있고 잡이 있고 그럴 경우에 VVIP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 매매를 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때든 시간이 되실 때 핸드폰으로든 접속하셔서 내 포트폴리오 좀 봐주세요. 지금 문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금양 팔아서 살까요? 이런 질문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잖아. 그럼 1대 다수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니까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쪽에 3천억짜리 5천억까지 올라갈 때 이럴 때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성일하이텍 1조 8천억씩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리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은 그냥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 움직인 거예요? 20% 빠진 거죠. 초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뭐 전거래일 대비해서 장중에 21% 빠졌으니까. 코스모 신소재 8월 10일 날 차익 실현 이후에 9월 8일 날 또 차익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금양 이런 쪽에 다 수익을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금양 얼마예요? 케빈 선생님 한 주 19,900원에 매도. 전날이 21,250원 찍은 날입니다. 성일하이텍, LG노텍 8조 5천억짜리, 포스코케미칼 14조짜리 이런 종목의 수익을 내니까 예쁜 공대님이 9월 13일 날 같은 경우에 데모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예선테크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를 개별 매매 기준 잡는 거예요. 윤정두가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1,000억도 안 되는 애를 몇백억짜리를 매매세 드렸다고 할까? 상한가 같다고 윤정두가 얘기할까? 뭐 제주은행 뭐 초대박 나셨죠 이렇게 구라칠까요? 우리 방 안에 계신 유료회원님들이 그래도 어찌됐건 장이 어렵다 그래도 한 150분 조금 안 되게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주은행 들어가려면은 거의 뭐 퍼센티지 조금뿐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안녕하세요 주린이 달재 선생님. 결론적으로 대형주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을 하시고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 잡아내고 수익 기준을 가져가셔야 돼요.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SM의 거래대금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으로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형성될 만큼의 이슈였다.
그 이슈가 악재냐 호재냐 했을 때 호재라는 거죠. 그렇기에 외국기관 쪽에 손바뀜이 나오고 어찌됐건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고 외국인들은 기관 물량까지 싹 다 받아가는 모습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를 LG화학 지금 설명드리면 다들 그냥 에이 짜증나 하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내일 원금 회복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LG화학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시가총액 5위짜리 저 가면 얼마나 간다고. 응? LG화학이 불과 6개월 7개월 만에 200% 300% 나온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실 거죠? 응?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수익 기조가 되니까. 진짜 그렇게 움직였나요? 움직였어요. 240%씩 움직였어요. 응? 단기간에. 결론적으로 업황의 기준도 긍정적이고요. 누가 물적 분할이 악재라 그래요? 물적 분할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도 이제 10조씩 막 들어올 텐데 이제 막 성과를 막 땡길 텐데 응? 지금 당장의 시가총액 44조 8천억 영업이익 3조 7천억 내년에 한 4조 5천억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화학주 기준의 PER 10배 수준이면은 뭐 저평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준에. 근데 LG에너지솔루션 81.84% 갖고 있는 거 그 할인율 따져줘야죠. 뭐 그 정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갖고 있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블록딜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블록딜 안 한다 그랬는데 에이 거짓말쟁이들 블록딜 안 한대요. 70% 이상 갖고 갈 거래요. 11.84% 블록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되면 또 팔겠지. 50% 수준 또 그 이하까지도. 그러면 지금 당장 블록들이 성사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10조가 넘습니다. 95년 이후에 실질적인 결실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행복하겠어요. 그러한 수익 기준, 수익 창출 범위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우습나요?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LG화학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잡아내실 때 보면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이 내용 아시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그 결론적인 거를 그 결론적인 거를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금양 홈페이지 가서 공부 제대로 하고 오라고. 그거 여러분들이 알면 뭐 할 거야. 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물론 뭐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방송에서 뭐 지금 자리 잘 잡았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노숙했다는 거 자랑인 줄 알고 막 떠들고 다니고 어찌됐건 그 양반이 아몰퍼스핀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모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몰퍼스핀이 뭐 휴대폰 껍데기를 까면 쥐가 뜯어서 봤어 막말로. 근데 물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오버를 하면은 뭐 소양 교육이에요.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그 VVIP 회원님 중에서 자동차 업체 1차 벤더이신 분이 계셨어요. 연단위 수천억의 매출을 내신 분이셨어요. CEO셨는데 오늘 방송을 봤더니 뭐 굉장히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막 설명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야 대단하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수익은 안 나.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다 했는데 결론은 자동차 업종을 딱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껍데기라는 거지. 윤정도는 항상 그래요. 제가 모르는 분야 모른다 그래. 내가 어떻게 전 업종 전체 종목을 더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매매, 실전 투자에서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에코플라스틱 뭐 오늘 뭐 외국 기관이 뭐 아니 뭐 세력이 매집했어요. 뭔 세력 개뿔이나 세력이 왜 매집을 해 걔를. 시가총액 1,400억, 1,500억짜리를 그걸 누가 사? 뺑뺑만 돌리고 머니게임을 했을 뿐이지. 그잖아요. 메이저들이 인정해주는 종목 위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의 재료 뉴스가 먹히는 내용의 기준이냐 뭐 이런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유튜브 쪽 오늘까지만 조금 참으세요. 이 자꾸 반짝임이 있고 지금 굉장히 좀 송출 그 기준이 좀 어렵게 움직이긴 하는데 소리 위주로 좀 들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냥 뭐 회사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주가 좀 밀리면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뭐 이런 내용 말고 얘가 왜 바닥에서 쭉 올라왔다가 단계별로 50만 원 또 60만 원 지지 확인하고 움직이고 거기서 68만 천 원을 최근에 찍은 그 근거와 명분이 뭘까? 68만 천 원을 찍은 근거와 명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 7%뿐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 외국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때 딱 뭐 그걸 오비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글쎄요. 어찌됐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 예수가 풀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의 고점이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율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그 당시 7월 21일 당시에 시가총액 90조, 최근에 얼마 120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11조입니다. 그 부분의 81.84%, 그 지분 가치에 50%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LG화학의 가치 산정 범위, 또 LG화학의 화학업종의 PER 기준에서의 가치 산정 범위, 또 고점 대비 LG에너지 솔루션이 70% 조정. 그건 무슨 근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클래프튼 이런 종목군들의 이 거품이 빠져 내려간 다음에 조정받은 폭. 고점 대비 뭐 5, 60% 이상 빠졌으니까.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오히려 70% 빠진다고 치면 그렇게 됐을 때 가치평가의 기준. 그 전체를 쭉 해주면은 최악의 경우가 진짜 시장 박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40만 원, 약 28조. 요 가격까지 왔었어요, 한번. 그리고 보수적으로 고점을 논했을 때 100만 원. 저는 이걸 보수적으로 봅니다. 어찌 됐건. 그럼 시가총액 70조가 되는데 요 가격이 온 적이 있느냐? 105만 원까지 왔었죠. 창사 이래 95년 이후 LG에너지 솔루션이 95년 이후 본격적인 그 2차 전지 사업에 진입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연 단위의 제대로 된 실적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의 2차 전지 그거는 뺑뺑이 돌다 맨 끝자락인 거고 사실 얘기하잖아요. 자동차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장비 부품 업체들 간다고. 2차 전지 주들이 여기가 고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흐름이 있었고 여기가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지. 왜? 미국의 정책이 친환경으로 설정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신재생 에너지 쪽, 또 테슬라를 비롯한 친환경 쪽, 이런 쪽의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더 월등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2020년부터 그 폭등 랠리가 나오는 거고요. 왜? 민주당의 승기를 잡고 있는 상태였고,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일단 미치지는 않는 장사고, 승기를 잡아서 이기게 되면 뭐 더 큰. 결론적으로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이 이 당시 저점 시가총액 16조예요. 그 16조 대비해서 또 12조 5천억 대비해서 5조 2천억 대비해서 258%, 182%, 241%, 4, 5, 6, 7, 8, 5개월 만에 240% 종목 수익 나온다면 매매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몰빵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의 기준에서도 LG화학 5개월 동안에 시장 대비 폭발적인 시세 나옵니다. 대박 날 겁니다. 사시겠냐고 여러분들이. 안 사.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추종 매매는 하죠. 나중에 뭐 좀 따라붙었다가 이런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 돼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혹은 전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LG화학 2차 전지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다. 동학개미 다 죽이는 거다. 그랬더니 정치권에서도 나서서 표 받아야 되니까 물적 분할아 이거 악재야? 내가 다 뜯어 고쳐줄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수십 년 동안의 기준이 뭐가 악재입니까? 수십 년 동안의 기준의 그 문제라면 다 뜯어 고쳤겠죠. 응? 결론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물적 분할.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을 하고 IPO를 해서 자금을 땡겨놓은 기준이 되다 보니 에코프로에서의 수익 범위를 에코프로 BM이 시설 투자한다고 가져갈 일이 없었겠죠. 지금은 에코프로가 지주사 성향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에코프로 HN을 또 가지고 있었고 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LG화학의 물적 분할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단기 폭등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아야 돼. 남들하고 일부러 청개구리식으로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걸 알고 있었어야만 LG화학에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정점에 잡으신 분들 고생도 하셨지만은 또 고생도 하고 계시지만은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거고. 이거요. 이 두 번의 리콜이 나왔고요. 물적 분할 발표 나오고 두 번의 리콜이 나온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뿐이 안 빠졌어. 삼성 SDI보다 더 많이 오르고 조금 더 빠졌을 뿐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얘는 물적 분할 얘기도 없었어. SDI도 마찬가지고. 지는 더 많이 빠져요. 왜? 더 가벼웠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조짜리도 윤정도는 가볍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차 전지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네. 예? 더 이상 2차 전지가 악재로 작용이 안 되죠. LG화학이. 그 물적 분할이. 왜냐면 잘 보세요. 이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그렇게도 IPO 신규 상장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IPO 물적 분할을 못했어. 왜냐면 LG화학에서 돈 버는 거 싹 다 LG에너지솔루션을 갖다 박았잖아요. 다 시설 투자비부터 해서. 그 독립을 해서 이제 IPO에 돈을 걷어야 되는데 적자인데 누가 돈을 줘요? 적자에도 돈을 줄 수는 있어. 근데 그 돈을 준다라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 펀드 매니저의 지 돈이야? 펀딩 받은 돈이죠. 그 펀딩 받은 돈에 대해서 약관을 쓰겠죠? 좋은 종목만 사겠다고. 근데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아직도 적자인 종목을 안 되지.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이 무서운 폭등이 나옵니다. 테슬라 영향. 테슬라는 왜? 친환경의 영향. 결론은요. 여기 딱 줄을 거두렸는데 요때 있죠. 요 날이 IR을 한 날입니다. IR을 하고 나서 야 우리 실적 끝내줄 거야.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래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는데 이 IR 한 날, 이날 CFO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물적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이때 아니면 못해요. 실적 딱 흑자 전환돼 있을 때 테슬라 영향으로 시가총액 120조짜리 영업이익 1조가 뭡니까? 근데 물적 분할 딱 발표를 해요. 근데 주가 폭등했다니까? 그게 어떻게 악재야? 그러고 나서 리콜 사태가 터집니다. 두 번이나. 근데 그것도 악재 아니라고 윤정수가 얘기를 했어요. 리콜 사태는 항상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이때 주가 눌린 건 뭐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립니다만 이때 밀린 건 뭐예요? 그렇죠. 이미 노출됐던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줄 하나 거들여놨잖아요. 60만 원. 물적 분할 얘기 나오기 전에 뭐 그때 그 즈음에 형성된 60만 원.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리콜이 두 번이 나왔는데 안 무너져. 그러고 나서 60만 원이 살짝 이탈된 게 11월 1일입니다. 왜? 10월 31일 날 임시주총을 통해서 가결이 됩니다. 물적 분할이. 개인들 물량 7%뿐이 안 돼요. 근데 72%인가 참여한 지분 중에 80%대에 찬성이 나왔어요. 국민연금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계몽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귀찮으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진짜 국민들을 무슨 뭐 짐승 취급하는 거야? 내가 개띠라서 개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막말로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계몽을 해줘서 물적 분할 악재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몽을 끝까지 해줘야지. 귀찮고 일단 표만 받으면 되겠고 그러면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 이사회 승인까지 나고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제 임시주총 승인 나고 나서 79% 폭등한 거라고요. 그럼 악재가 아니네.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근데 지금까지도 물적 분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LG화학을 들여다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바닥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물적 분할이 악재야 이게 아닌 물적 분할이 허벌난 후재입니다. 95년 이후에 계속 들어가던 돈 이젠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고 오히려 블록딜에서 이제 당장 뭐 그게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블록딜 대략적으로 1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들어온다는 관점 하에서 당연히 LG화학의 펀드멘탈 개선되는 거죠. 결실을 따먹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돼서 결론은 LG화학에 44조 8천억짜리에 현금 10조가 들어온다는데 그리고 나서 70% 지분 또 안 팔겠어요? 블록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거예요. 보호해서 풀렸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해서 시장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강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숨겨놓은 종목이 없어. 이 종목이 대박이란 말이야. 근데 윤정두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휴, 그냥 개띠 윤정두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띠 윤정두가 짖는구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과금을 해서 들어와 계신 유료 회원님들은 쇠뇌가 돼서 이제는 편입의 기준을 시원시원하게 잡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다 해도 안 잡아. 그래놓고 3월 이후에 지금까지 후회만 해요. 내 계좌는 반토막이라며. 근데 3월 저점 대비 55.83. 또 7월에 2300 이탈됐을 때 기준에 2300 이탈됐을 때 기준에 그때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7월 2 저점 6월 말 7월 2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와요? 이게 40%대 43%. 그리고 시장이 또 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 고점 대비 빠진 게 68만 1,000원 찍고 나서 고점 대비 빠진 게 200포인트 이상 빠졌어. 200포인트 이상. 근데 얘는 안 빠져요. 고맙다 생각하고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마움을 몰라. 얘에 대해서. 응? 야 너무 고맙다. 이런 종목 눈 뜨고도 못 찾을 것 같다. 저 고점이 여긴데 하락률이 지금도 높고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53% 시가총액 5위가. 근데 착시현상 때문인지 아직도 바닥으로 인식이 잡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메이저들이 어떻게 해요? 윗방향의 추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얘를 왜 못 삽니까? 그러면 이런다? 뭐 하려고 가입해? 내일 사면 되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래놓고 사. 그리고 수익 나면 윤정은 고맙습니다 해. 그랬다가 다시 시장 조정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막 욕을 하죠. 그러고 나서 딴 데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그럼 딴 데서 얘기하죠. 지금 장에 무슨 대형주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걸 왜 사요? 에? 그러면서 어디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거래대금 잠시 터져서 한 1, 200억 터진 거 이런 거 사라고 그러지. 그럼 또 거기서 한번 물리면 또 1년, 2년을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걔는 죽어도 안 판대. 냅두면 다시 돌리겠지 이런다고. 그걸 왜? 그 기회비용을 왜 놓쳐요?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10일 거래일 동안에 11번을 말씀드렸어요. 8월 종가 대비해서 2.81%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19만 8천원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종가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월요일 장에. 결론적으로 현대차도 똑같은 추천을 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현대차 실적 좋습니다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정인선 회장이 2020년부터 굉장한 광폭의 발폭으로 움직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차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더 집중을 하죠. 왜? 민주당의 승기가 잡힐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민주당이 지더라도 미칠 건 없고 근데 진짜 민주당이 당선이 됐고 뭐 테슬라 뭐 폭등 낼리 뭐 당연했던 거고 빠르게 움직였던 현대차 기아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부분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고 있고 대박이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띈다고 좋아한다. 에이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띄고 엔화가 강세를 띄어야 자동차가 날아다니죠. 슈퍼볼 광고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한국 원화의 할인율보다 엔화의 할인율이 2배 가까이 높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사실은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는 고마진 제품을 내놓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소매 판매 늘어났죠. 소비는 줄지는 않아. 긴축을 한다, 뭐 금리를 올린다까지 해도. 근데 가격을 현대차나 기아는 전가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경영권 승자 작업하기 위해서 기아를 좀 더 들어 올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쏠깃해. 근데 우리는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어디 소설을 써? 주가 조작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분위기에 따라서 메이저들의 자금 집행에 따라서 주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이 움직이고요.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자체가 남들은 다 하향되는데 현대차는 지속적인 상향입니다. 6개월 전 780억 예상했던 7,800억, 3개월 전 8,200억, 1개월 전에 드디어 영업이익 1조를 넘긴다는 기준. 10조죠. 죄송합니다. 10조. 8조, 7조 8천억, 8조 2천억에서 10조를 넘겨서 예상을 해요. 시가총액 44조짜리에 영업이익 10조를 넘긴다고 봐요. 컨센서스가 지속 상향이야. 그리고 제품 가격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반영을 하고도 더 하고 있죠, 지금. 근데도 팔려요. 그래도 팔려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분기 실적 상상을 초월하고요. 2분기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200포인트씩 막 깨져 내려가도 또 현대차 그룹의 미 보조금 대상 그 내용이 뭐 악재인 것처럼 난리 호들갑을 쳐도 현대차는 갈 길 갑니다. 어떻게? 강세죠. 그냥 투권 들여서 22만 원 넘기면 얘는 뭐 쭉쭉쭉쭉쭉쭉 시장 지수를 견인할 업종군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다. 그것을 알고 대처를 했을 때 저런 상승익대 확인형 이런 내용의 캔들 패턴이 나오면 그냥 다 잡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락 장악형이 떴어?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 3800원까지 죄송합니다. 현대차죠. 현대차.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의 기준이 시장이 이 당시에 2300포인트까지 이탈되는 흐름에서 연동돼서 미끄러진 거지 현대차가 뭐 어떤 개별 문제가 있어서 미끄러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된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안 사요. 다음 주에 계좌 검사 해볼까? 그렇게 해서 LG화학 대박 나셨죠? 현대차 뭐 대박 나셨죠? 그러면 없어. 압박링 계좌 잘 보세요. 코스모 신소재 9월 8일 날 사상 최대 신고가에서 또 차익 실현. 8월 10일 날도 차익 실현 한번 하셨거든.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시가총액 3천억짜리에서도 이런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응? 그러나도 5천억대까지 올라오죠. 그다음 코스모 신소재 8월 10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달 아까 보신 그래야만 나머지 시가총액이 금양같이 1조 미만일 때 8월 4일 저 가격보다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LG노텍 시가총액 8조 5천억짜리 7월 28일 날 차익 실현 또 3월 21일 날 차익 실현 8조 5천억짜리 OCI OCI도 작년 9월 올해 6월 28일 계좌 세 군데 거 차익 실현했습니다. OCI 작년 9월 작년 8월 6월 올해 6월 작년 9월 SKC 두산피었어요. 전부 시가총액 삼성 엔지니어링도 시가총액 4조 원대 삼성전기 100% 수익 차익 실현도 재편입 주력주의 기준이 이렇게 잡히셨다면 그 다음에 에코프로 현대 로템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의 시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명확히 알아야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정확히 7월 13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시가 나와요. 그 실적 공시가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에코프로 BM도 월등한 강세로 마감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음목 떨어지고 그걸로 조정을 받고 그 다음 돌렸고 에코프로는 살짝 조정받는 듯 하더니 쭉쭉쭉쭉쭉쭉 폭등 랠리가 나왔죠. 그 이유는 이제 2분기 실적 호실적에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어마어마했으니까 호실적의 성장성 지주사로서의 성장성
저평가 상태에서의 해소.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내요? 에코프로 비행과 자회사가 내잖아요. 그래서 지주사는 할인 요인이 높습니다만 뭐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수급이. 2달 만에 5%대니까 작지 않습니다. 3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간. 코스닥 20위 안에도 못 올라왔던. 근데 불과 2달 사이에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3조 원대 중반까지. 결론적으로 뭐 지주사 성격에서의 성장 저평가 상태 해소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7만 5천 원대 기준이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9만 원대 중반 또 1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11만 원대 후반이죠. 두 차례의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7일 날 이후에 폐배터리 세비텍, 성일하이텍,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와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까지 부각이 된 거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해석해드리고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잘 보세요. 얘는 이제 그 지주사로서의 할인 요인을 떠나서 수급이 붙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 그 실적 부분을 좀 확대 해석이라기보다는 하여간에 지주사로서의 할인돼 있던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주가를 당겨놓은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력들이 들어왔죠. 그게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로 뭐 막 편입 기준을 잡아갔으니까 소형주의 뺑뺑이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조정받던 부분 전량 차익 실현을 2번 하고 이제 손을 좀 띨까 하고 보고 있던 찰나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럼 폐배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줄 내용이냐. 이미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줬고 그럼 거기에 맹신하고 또 있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부류가. 한 개의 부류는 무조건 사세요. 한 개의 부류는 아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쪽은 아직은 드물겠죠. 세 번째 부류는 윤정두처럼 아니 2차전지 폐배터리가 그렇게 대단한 거였다면 미국이 중국을 까기 전에 그 문제 불거지기 전에 폐배터리 그때부터 사용했으면 되잖아요.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뭐 끝내줍니다 대박입니다 해서 막 몇백 프로씩 주가를 들어 올리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산을 못 쓰게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원체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요? 폐배터리라도 갖다 써야지 중국산 못 쓰게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기아라든가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도 폐배터리 어쩌고 저쩌고 삼성 SDI라든가 우리도 폐배터리 어쩌고 저쩌고 하다못해 전라남도도 도청 기준에서 야 우리도 폐배터리 어쩌고 저쩌고 증권사 보도자료도 보고자료도 분석자료도 야 배터리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다 어쩌고 저쩌고 과연 진입장벽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위험 고지는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대처를 하자. 왜? 그래야 정점을 찍고 밀릴 때 조금 늦었다 싶더라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정리를 못해요. 그게 분석인 거예요. 뭐 금양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게 아니라 77,600원 응? 매직 계산기 텍스 전략까지 그리고 1분봉 5분봉 교육까지 그러고 나서 라이브 방송은 다 사고 수익 내는데 여러분들은 82,400원에도 편입 그래도 안 사고 결국은 우리는 9만원대 중반이죠. 문자 나가잖아요. 이렇게 채팅방에도 95,500원 이탈시 94,600원 이탈시 그럼 평균 95,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끝. 뭐 3분의 1 꼴이 2분의 1 꼴이가 어딨어. 주가 쭉쭉쭉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냥 막 차익 실현 그것도 아니야.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근거 교육자료 명분 응?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35년 주식한 윤정두가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해드린 윤정두가 공중파부터 우리나라 교육 다 진행한 윤정두가 그렇게 해서 9만원 전후에서 계속 대사 드린 거예요. 9만원 전후에서
그러나서 11만 7,600원, 11만 6,900원 밀리면 차익 실현하세요. 그래서 얼마? 11만 7,200원, 11만 5,400원. 얼마예요? 11만 6천원대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요. 8월 5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다시 이제 그 10만원 초반, 11만원 이렇게 편입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9월 5일 이후에 나도 폐배터리요. 엄청난 탄력을 받죠. 그래서 계속 편입의 기준. 12만 7,900원? 아, 편입. 13만 8,900원? 와우! 이젠 차익 실현 좀 하자. 1차 14만 7,700원, 2차 14만 6,200원.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된 물량, 그 마지막 물량이 조금 버거운 그런 상태인데, 캔들 이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응? 캔들 패턴만 알아도 이런 초대박이잖아요. 응? 도서 받아가시고 동영상 자료 받아가시고 다 하시면 되는 거지, 공짜로. 그리고 유료 가입해서 나머지 추가 유료 교육 강좌 전부 다 받아가시고 공짜로. 결론은 이 매집 때문에 그래요. 7월 14일부터 해서 매집이 금액 기준으로 1,500억, 그리고 순매수기자 수량 기준으로 147만 주인데, 얘가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에코프로가 약 2,500만 주 정도 합니다. 2,500만 주. 7월 14일 기준에 130만 주 때, 오케이. 5% 이상인 거예요. 프리미엄은 높죠. 11만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은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변동이 크니까 그런 프리미엄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기준거래량 터지고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에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투매하지 마시고 들여다 보시다가 윤 정부가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출회가 되네요. 버거운데요. 하면 정리. 그렇지 않고 에이 이거는 시장 연동폭이고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흔들기라기보다는 눌림목입니다. 편입 기준입니다. 그럼 편입. 숨겨진 종목이 있어요. 다 노출된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지. 다른 데서 어디 상한가 한번, 소형주에서 상한가 한번, 그러다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기준에서는 어떤 쪽을 윤정도는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2차 전지 에코프로는 5% 매집이 돼 있다. 7월부터 두 달 동안. 코스모하고는 두 달 동안에 6% 매집이 돼 있는데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다. 그리고 변동성도 조금 더 가벼운 측면까지도 가지고 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다면 성일하이텍은 뭐 보호예수는 풀렸는데 수급은 보호예수 풀렸으니까 꼬일 수 있죠. 누적 수급 매집이 돼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도 저평가는 아니라 그랬어요. 얘를 지금 계속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더 가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우와, 14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14조를. 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얘도 2020년부터 정확히 폭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GM의 공급을 13조 7,696억을 했는데 1년짜리가 아니에요. 3년치.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 수준. 물론 그래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7월 28일에 그래서 20%가 올라와요. 시가총액 9조에서 11조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남들은 이거 다 오른 거 아니야? 윤정도만 저평가입니다가 아니라 이슈 범위, 정책 범위를 바탕으로 또 수급 논리 기준으로 들여다봅니다. 결국은요, 시가총액 9조에서 10조 8천억,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14조를 넘겨줬죠. 지금은요 13조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발을 조금은 한 발짝씩 빼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중국산 재료 원자재를 못 쓰게 한다, 그게 이제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거, 폐배터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거, 핵심 원자재를 북미 쪽에서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쪽 누구예요? 포스코 그룹주들. 응?
광물 개발 뭐 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뭐 게이트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일정 범위는 그 효과 부분을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북미에서 조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변화가 될 수 있다. 매출처의 다변화가.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3% 하는 거죠. 3% 매집했다고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더 들여다봐야 돼. 9월 9일 얼마? 15만 8,500원. 16만 원 이탈됐을 때부터 해서. 응? 결론적으로는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면서 들여다보자. 응? 주봉적으로는요. 주봉에서의 그 매집 범위. 이거 보시면 감 오지 않아요? 수급에 의해서 어떻게 돼? 더 들어와야 돼요. 응? 조급하게 막 고점 뚫고 쭉쭉쭉쭉쭉 이격도도 큰데 쭉쭉쭉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급 범위가 더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포스코 케미칼의 이러한 그 내용과 수급 논리 부분을 글쎄 어디서 이제 뭐 들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다른 곳에서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들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남의 증권사 애널들 보고서 내용이나 그조차도 아니고 그거를 또 베껴 쓴 기자분들의 보도자료 내용 그런 거 갖다가 자기 거인 양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아유 원래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는 아유 뭐 밴드 뭐 PER 상관없어 뭐 아유 뭐 폭발적이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불과 2년 전부터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의 기준을 바탕으로. 그 정책이 바로 끝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육성된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프리미엄이 매수평균 단가 14만 5천 원 대비 한 20% 붙어 있잖아요. 시가총액 14조짜리가. 그럼 그럴 때는 조금 주의도 해보고 제2의 포스코 케미칼도 포착해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옳죠. 그 제2의 포스코 케미칼 뭐 꼭 2차 전지나 이런 쪽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모신 소재의 매집도 어마어마하고요. 시가총액 기준은 다르지만 비중은 크기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M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알량하게 일봉 하나 보고 아유 얘 뭐 정점에 있다고 기술적 분석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왜 걔네들한테 여러분들이 당하세요? 여러분들이 윤정도보다 못났어요? 농담이 아니라 마이크를 쥐고 있으니까 윤정도가 대장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보다 못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세요. 응? 집 팔아서 지금 빚내서 주식하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 기준에 여러분들이 월등한 능력자이시고 여러분들이 더 지적 능력도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전문가들 뭔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다 유료 전문가는 그렇죠. 제 입에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대부분이 이 마케팅 전략인 거지 실제 본인들의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어서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땐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 분석의 틀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또 만들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다 남의 거 훔쳐다가 또 옛날 거 고전 자료들 훔쳐다가 그럼 현대시대에 맞겠습니까 그게? 아니 오늘날 누가 거래량을 봐요. 거래 대금을 봐야지.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인데 10만원짜리 지금 뭐 종목이 많잖아요. 10만원짜리 1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인데 그걸 뭐 하려고 1,000원짜리 1억 주 터지길 바라나. 그리고 그 거래량을 왜 붙조차 보세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화요일장 공략주로 보셔야 되고 하나케미칼은 뭐 참 5월 20일 이후에 4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1위예요.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3분의 1 수준인 3분의 1 수준이었던 하나솔루션이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샀고 본인의 시가총액보다 월등히 큰 현대모비스보다 더 많이 샀고 퍼센테이지로도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거의 9% 매집이 돼 있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나요? 정책이죠. 똑같아. LG 화학이랑 응?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에서 돈 벌으면 버는 거 족족 태양광에 다 쏟아붓고 왜?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그게 악재인 거예요, 사실은. 얘가 지금 물적 분할하면 그건 호재인 거예요, 솔직히. 왜?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거 IPO를 통해서 더 이상 안 쏟아부어도 되고 IPO 통해서 시절 투자 확충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서 블록들 치면은 고스란히 이제 지금까지 투자한 거 현금으로 싹 다 들어오고 그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물적 분할이. 에이고 참. 기본도 안 된 애들 방송 내용 보고 악재구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호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하나솔루션의 이 엄청난 매집, 우리나라 1위의 매집, 그만큼 주가도 올라오긴 했지만 할인율이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최근 들어서 한 5% 정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누적적으로 10%. 그리고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는 우리 VVIP 회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얘 10%의 매수평균 단가가 지금 가격 수준이에요. 응? 무조건 사면 가느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5% 정도로 물량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지점이냐라는 건데 여기가 매수 평균 단가 수준입니다. 얼마? 15%. 그중에 5%가 나갔어요. 그럼 어디서 나간 거예요? 아무래도 요 물량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로스코 순절한 물량보다는. 왜? 뭐 신고가를 내고 나서 눌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하락 장악형이니까 잘라드리는 게 옳은데 누적 수급 범위가 있고 펀더멘탈 개선 폭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다 보니 좀 어렵게 형성된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자락에서는 이제 명확히 보시면 요 수급 범위까지 딱 대밀어 놓은 거거든요. 그죠?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냉정하게. 응?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거냐? 매도가 나온다면 늦었더라도 정리하는 게 옳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점 물량 나올 만큼 나와서 신규적으로 편입한 고가 편입했던 쪽이 추가적으로 담는다든가 이런 기류만 잡히면 가벼워진다는 거죠. 왜? 저점 물량 다 털었으니까. 얼마? 지금 가격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경우가 뭐 저점 물량이고 뭐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튀어나오는 경우. 그 뭐 지지라인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메이저가 이거 뭐 5만 원 이탈되면 손절해야지 해가지고 막 하한가 깜방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수급 논리와 이런 부분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막연히 뭐 방산 쪽 그 의미 수주의 의미 그런 것보다는 성장성 정부가 항공우주청을 만들어서 육성하겠다. 뭐를 기술을 어떤 기술? 로켓 추진 기술에 대한 그래서 그래야 우주 산업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방산주들 쪽은 신규 수주 범위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평가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좋은 거는 그 시대가 계속 바뀌게 되면서 좀 어찌 보면 창피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에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수혜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7월 14일 이후에 매주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8위에 놓여져 있어요. 쌍끌이 8위. 적지 않은 겁니다. 250만 주 수준의 물량인데 130만 주, 5% 이상의 매집 적지 않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 프리미엄이 한 20% 붙어 있긴 한데 과하지 않습니다. 눌릴 때 설정 범위.
S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 이 내용이 그냥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써놨어요가 아니고 많은 증권사에서 계속 나오는데 결론은요. 주가 할인 요인이 이거였는데 해소가 됐어.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의 기준에서 그들이 세력인 거죠. 물량 싹 뺏어갔어요. 주봉으로 좀 버겁나요? 아니야. 다만 변동성을 원하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그럼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수반되지 않는 한 비중의 축소 범위까지 논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게 SM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방금 보여드렸는데 금양 같은 케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수가 800만 주가 늘어났어요. 그 800만 주 늘어난 주식수 그 기준에 개인들에게 누적적으로 500만 주가 떠넘겨졌어요. 오늘 특정 창구 KB에서 물량이 쏟아졌는데 전환 물량의 기준에 개인들이 전환 행사했을 수도 있고 그 물량을 개인들에게 또 다른 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긴 것 같지만 넘겨진 물량도 상당할 거예요. 사모펀드에서 330만 주 수준, 기타 법인 43만 주 수준이 저것은 대부분이 뭐다? 전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들이 다 떠났다. 그래서 꼬리만 달리면 여차하면 빠지고 꼬리만 달리면 빠지고 뭐 이런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21,600원이 그것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됐고 그죠? 15일 날의 기준. 거기서 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16,000원, 17,000원에서 한번 기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다시금 강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장중에 확인을 해보자. 막연하게 대박이다 하지 말고 같이 움직이셔야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 수익 내고 싶어요. 나 이런 종목으로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을 한번 잡아가 봅시다. 응? 이런 수익으로. 왜 망설입니까? 수익이 목적 아니에요? 그럼 새벽에 자거나 말거나 전화해서 24시간 연중 모의로 했으니까 깨우세요.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야. 내일 아침 돼가지고 지금 미국장 플러스 돌리겠어 안 돌리겠어? 돌리지. 다우가 지금 플러스인데. 내일 아침에 돼서 이거 나 이거 뭐 살까? 어느 거부터 살까? 어느 게 진짜 제대로 이제 주도주가 될까? 수익이 목적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10% 할인 3명 끝. 그리고 불기당 마스터 다음 주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10% 또 인상이 돼요. 참조하십시오.